강릉시장에 대해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고소고발로 확대됐습니다. 정의당이 김한근 시장의 관련성을 제기한 가운데 김 시장 측은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강릉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했던 사건의 경찰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 보고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한 달이 다 돼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남긴 과제와 교훈을 생각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더 이상 탈 것도 없는 동해안 산불 피해 실태를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에 248명이 접수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오늘부터 후보자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0명 이하 규모로 감소하며 오늘 오후 6시까지 7,293명이 추가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2,209명, 춘천 1,348명을 비롯해 강릉 1,171명, 동해 496명, 속초 423명, 삼척 156명, 태백 114명, 고성 110명 등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37만 2,343명이고 사망자는 9명이 추가돼 누적 515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93.7%로 4개만 남았고 준중환자 치료병상도 84.3% 가동돼 8개 남아 있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정의당 강릉시위원회가 김 시장 본인과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한근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법적 대응으로 맞섰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 강릉시위원회가 김한근 강릉시장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제기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친인척 명의의 토지가 농지법과 산림법 위반해 불법으로 개발된 점, 작은아버지 소유의 토지는 도시계획 조례를 위반해 분할 매매가 됐는데 강릉시가 행정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의당은 김 시장이 해당 토지들의 담보 제공과 근저당 설정 관계로 연관됐던 만큼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한근 시장의 차명 소유가 의심된다는 부동산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근거는 없지만 사실이라면 공직자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윤리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정의당은 김한근 시장과 친인척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소문으로 무성했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김한근 강릉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해명 없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한근 강릉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달 초 시장직을 사퇴하고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한 김한근 시장은 강력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김 시장은 제기된 의혹에 충분한 반박 입장을 밝혔음에도 정의당 측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명예훼손죄 혐의로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수사 진행 여부에 따라 부동산 의혹 제기 문제는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까지 하려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 당시 CCTV조차 확인해 보지 않고 가해자인 남성에 대해서도 한 달이 다 돼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0일 강릉 시내의 한 옷가게. 여성인 주인과 친구가 가볍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온 남성이 술자리에 동석합니다. 2시간 가까이 지속된 술자리 도중 남성이 여성의 몸을 만지더니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했습니다.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게에 진열된 구두로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계속 필사하고 막 밟고 근데 빠져나올 수가 없게끔 안 봐라 그러나 이거 뭘 주짓수까지 막 썼어요. 손목 막 꺾고요. 일단은 맞다가 한번 정신을 잃었어요. 여성의 친구가 남성을 뜯어말리다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남성의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차량으로 2분 거리에 경찰 지구대가 있었지만 경찰은 신고한 지 10분이 다 돼서야 도착했습니다. 또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CCTV 영상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일이 지나고 나서야 현장 CCTV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초동조치 보고서에 만약에 인지가 됐으면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거기에 있어가지고 내용을 한다 그러면 그것까지 하겠는데 아마 그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경찰의 늑장 대응이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기어 나올 때 경찰관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은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 아니라 성범죄 관련 여부 사건을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 부분이 매우 아쉽고요. 뒤늦게 성범죄 혐의를 파악한 경찰은 사건 발생 26일이 지나서야 강간치상과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난 3월 초 강원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큰 피해와 함께 산불 진화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저희 MBC 강원 영동에서는 앞으로 이 같은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남아있는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더 이상 탈 곳이 없는 동해안의 산불 피해 실태를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 8일간 삼척과 강릉, 동해, 울진 등 강원과 경북 동해안 일대를 휩쓴 6건의 산불은 2만 3천 헥타르가 넘는 산림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울진 삼척 산불을 포함한 3건의 산불도 2만 707 헥타르의 산림 피해를 낸 초대형 규모였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산림 피해가 100헥타르가 넘거나 24시간 이상 꺼지지 않고 탈 경우 대형 산불로 부르는데 이번 울진 삼척과 강릉 동해 산불까지 60여 차례의 대형 산불 피해 규모를 모두 합치면 78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602제곱킬로미터의 서울특별시 전체와 121제곱킬로미터의 수원시, 58.4제곱킬로미터의 안양시를 모두 합친 것만큼의 산림이 60여 차례의 대형 산불로 탔다는 뜻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대형 산불을 겪다 보니 산림청 상황실은 여전히 긴장감이 흐릅니다. 겨울 가뭄 등의 기후 변화로 이젠 산불이 특정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기라도 언제든지 그렇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 근무하는 요원들도 산불 진화 요원들 전체가 언제든지 대형 산불이 일어난다는 전제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피로도도 더 증가되고. 산림청, 기상청, 강원도 등 여러 기관이 모여 오직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번기를 맞아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같은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에 대비해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항상 상황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말 같은 경우는 기동 단속, 드론 단속 등을 통해서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대 가장 큰 산불이 지나갔지만 5월 말까진 언제든 대형 산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 선거에만 90명이 넘는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입지자가 전과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도지사 예비후보 3명 중에서는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건축법과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위반해 200만 원씩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시장 예비후보는 12명 가운데 7명이나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강청룡 전 강원도 농업특보는 폭행과 모욕, 유정배 전 석탄공사 사장은 무면허 운전, 김영일 전 춘천시의회 의장은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과 기록 중에서 가장 많은 범죄 행위는 음주운전입니다. 원주 신재섭, 고성 홍남기, 철원 고기영 예비후보는 음주운전 기록이 2번이나 있습니다. 춘천 한중일, 동해 최석찬, 태백 김현식, 고성 김규식과 신창섭, 홍천 신영재 예비후보도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횡성 김명기와 원재성, 평창 김황재와 심재국, 양구 김한규,
철원 김동일 예비후보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구인호 철원군수 예비후보는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이재한 강릉시장 예비후보는 음주운전의 폭력, 상해와 부정청탁 등 전과 기록을 6건이나 갖고 있습니다. 김인배 삼척시장 예비후보는 절도로 징역형을 받았고 사기 미수와 뇌물 공여의 음주운전까지 5건의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유석환 정선군수 예비후보는 음주운전과 뇌물수수, 허위 공문서 작성과 절취 등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기찬 양구군수 예비후보는 상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건의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18개 시장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92명 가운데 42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의 46%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강원도당 모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했거나 각종 부정부패와 중대범죄자에 대해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당 공천 과정에서 정당이 제 역할을 하는지를 유권자들이 면밀히 볼 겁니다. 사회적으로 좀 지탄받는 그런 후보들 그대로 공천한다고 하면 선거 때 좋은 결과를 얻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4년을 맡길 지도자 선택을 앞두고 시국사범인지 중대범죄자인지 후보자의 자질을 살펴보는 건 이제 유권자의 몫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6일 지방선거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248명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군수 34명, 도의원 60명, 시군의원 154명이며 여성 49명이 공천을 신청해 2018년 22명보다 2배 이상 여성 정당인 참여가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오늘부터 8일까지 시장 군수와 도의원, 시군의원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진행한 2022 민선 7기 공약이행 평가 결과 민병희 교육감과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최고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공약 이행 완료 분야, 2021년 목표 달성 분야, 주민 소통 분야에서 모두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의 SA 등급을 받았고 18개 시장 군수는 원주시만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77개 공약 가운데 56개를 완료 이행해 72.73%의 이행률을 보였고 임기 내 계획한 재정의 10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약 이행 현황이 85점을 넘는 A등급은 춘천과 태백, 삼척, 화천, 양구 5곳이었습니다.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고성 산불 3주년을 맞아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한전 속초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불 피해 보상금 지급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4.4 산불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이재민 30여 명은 집회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3년이 됐지만 책임자 처벌이나 온전한 보상금 집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고성 산불은 한국전력공사의 관리 소홀로 산불이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기관의 책임과 별개로 특정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최근 1심에서 한전 직원 7명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형사재판이 길어지면서 이재민들의 민사소송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